자, 원과 자취 첫 번째 세 문제를 또 풀어볼 건데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을 해볼게. 이거 자취 문제 같은데 원이 두 개가 있어.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서로 외접해. 근데 각각 여기 Y축에 기본적으로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는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원이 외접하는 거야. 그러면 Y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공 두 개가 이렇게 하나는 벽에 기대어 있고 하나는 땅바닥에 있고 그러면서 두 공을 붙여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런 상태로 붙여놨다기보다 서로 기대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접하게. 근데 이런 상태로 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한 이 정도 움직였다,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로 내려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X축에 접하는 이 원도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지. 둘이 외접하면서 또 X축에 접해야 되니까.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어떤 점의 자치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외접하는 이 포인트, 이 점들이 모여서 어떠한 자치를 이루는가, 그 길이가, 도형의 길이가 k파이일 때 30k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거든. 선생님이 그 자취 수학상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라 수학상 40강으로 선생님이 개념 강의, 중요한 부분 강의들을 다 맞춰놨는데, 그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자취였어. 근데 자취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도형의 성질, 도형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도형의 특징을 관찰해내서 그거에 알맞는 식을, 관계식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좌표를, 그러니까 이게 매개변수를 이용한 자취 방정식 찾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XY 좌표가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거야.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 방정식은 뭐냐? 그럼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돼서 XY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내는 거야. 근데 B가 Q인데 얘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XY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방법. XY에 대한 관계식이 바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치가 되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조건식을 그냥 만족하는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있고, 매개변수를 이제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자치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두 번째 거에 해당이 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아직 자치에 대해서 감을 전혀 잡지를 못한 거야. 자치가 도형의 방정식 부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야. 사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치라는 게 뭔지 아예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치가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야. 근데 봐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볼게. 자,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지금 점은 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접점인데, 이 접점들이 모여서 어떠한 관계식을 이루느냐, 그게 자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자치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 점들이 모여서 어떤 도형을 이루는데 그 도형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처음 이렇게 그려놓은 이 원의 중심 좌표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y축에 접하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1인 상황이니까 이 중심 좌표는 1, p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쪽 x축에 접하는 이 원의 중심 좌표는 y좌표가 그냥 1이지. 높이가 1이니까. 그러니까 a, 1이라고 설정이 가능해. 그지? 그러면 이 a, b가 만족하고 있는 관계식이라는 게 지금 존재할까? 생각을 좀 해봐.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의 이름이 뭐지? 이 점이 P인가? 지금 외접하고 있는 이 접점의 좌표가 P인데 이거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어? 각각 중심, 이게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기 때문에 중심의 중점 좌표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이 연장선에 이 두 중심을 연결한 선분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이 외접하는 점이지. 그러니까 P의 좌표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매개변수 A, B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지? 근데 얘가 전체가 통틀어서 이 P의 뭐가 되는 거야? X좌표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보통 라지 X, 라지 Y를 많이 쓰고 마지막에 스몰 XY로 바꿔주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스몰 XY 그냥 놓자. 왜? 비교될 부분이 없으니까, 헷갈릴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스몰 XY라고 바로 놓을게.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1이 X고 2분의 B 플러스 1이 Y지. 그러면 A는 2X-1이고 B는 2Y-1이잖아.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지금 X, Y의 관계식을 얻어낼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X, Y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잘 살펴보면 A, B가 어떤 만족시키고 있는 조건식이 있을 거야. 그게 뭔지 벌써 파악한 친구들이 있을까? 자, 두 원이 외접하고 있지.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어때? 같이. 그러니까 외접 조건은 D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동일한다는 게 이게 외접 조건이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A, B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아? 두 점 사이의 거리 A-1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에 루트 치한 게 뭐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반지름 합 1이니까 2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루트가 지워지면서 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2의 제곱 4가 되는 거고. 자, 이게 딱 이 꼴이야. 매개변수 A, B를 이용해서 A, B를 이용해서 X, Y의 관계식을 도출해낸다. 어떻게만 하면 돼.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A에 관한 식, B에 관한 식이 각각 X, Y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최종적으로 X, Y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A, B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X,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내려면 A를 X로 표현해야 되고 B를 Y로 표현을 해줘야 여기다 대입해서 X, Y만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이해하면 이 좌치 푸는 두 번째 방법에 해당되는 매개변수를 이용한 좌치 구하는 방법, 요게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해. 이제 요게 이해가 되면. 근데 문제는 풀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의문은 조금 남아있을 수 있거든. 근데 좌치라는 게 결국 점들에 대한 이야기다. 점들이 모여서 어떠한 방정식을 이루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자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좌치란 곧 그래프야. 그림이고 도형이고. 이거를 선생님이 마지막 40강에서 열변을 토해놨는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꼭 보길 바래. 선생님 채널에 다 띄워져 있으니까 수학상 특강 해가지고 40강이야. 자, 어쨌든 이제 답을 구해보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2x-2의 제곱 2y-2의 제곱이 4야. 이거 2 뽑아내면 제곱이 있으니까 4로 다 빠져나오지. 그럼 여기는 x-1의 제곱 y-1의 제곱이고 4를 다 약분시켜주면 x, y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냈어. 이게 바로 x, y가 바로 p였잖아.
그러니까 P의 좌표,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냈고 이게 바로 자취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P는 이게 생긴 게 뭐야? 원방이지.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이룬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제약 조건이 있어. 자, Y축 지금 1사분면이라는 제약이 있고 Y축에 접하는 이 원은 1사분면에서만 Y축에 접하는 거야. 그러면 B의 값은 얼마보다 클까? 지금 제일 바닥에 붙는다 하더라도 B의 값은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1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마찬가지 A도 얘도 Y축에 이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에서도 A 값은 1보다는 작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A, B가 기본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X의 값도 어떨까? X의 값도 이게 1일 때 정확히 X도 1이지. B도 1일 때 Y도 정확히 1이고. 그러니까 1보다 크게 되면 X의 값도 Y의 값도 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의 답을 찾으면 되겠지. 자취 방정식이 나왔잖아. 1,1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인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 y 좌표가 전부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은 어디를 가리키겠어? 딱 이 부분만 가리키겠지. 그러니까 4분원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반지름이 얼마야? 1이지. 그럼 둘레의 길이는 2파이고 그거의 4분의 1만큼이 바로 뭐야? 자취의 길이인 거야. 그게 지금 k파이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얼마? 2분의 1이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30kL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0 곱하기 2분의 1 해서 답은 15. 이게 최종 답인 거야. 자, 한 문제를 해결을 했고,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절대값이 포함된 도형의 방정식 문제인데 이것도 절대값 그래프만 잘 그리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고 또 하나는 y는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k라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 1차 함수라고 볼 수 있나?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 1차 함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자. 왜냐하면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도형이 만나기 위한 상수 k의 최대값 m, 최소값 스몰 m, 라지 m, 스몰 m 그 제곱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첫 번째,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가 되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k가 k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밑에 녀석이 요 녀석이 y는 이때는 그냥 빠져나오니까 2x-k라는 직선이 되고 이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져나오니까 플러스 k가 돼. 각각 이렇게. 그럼 그래프를 보면 지금 얘도 둘이 k일 때 함수값을 봐. x가 k면 y도 k. 얘도 역시나 k에 근접을 하게 되면 얘는 항상 함수값이 k니까 k일 때도 k겠지. 근데 여기는 k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k를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k, k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른쪽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2짜리 그래서 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k에 생기는 이런 직선의 오른쪽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k보다 작을 때는 y값 함수값이 그냥 k가 되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직선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k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k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단 이 지금 꺾이는 점이 k, k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가 같잖아. 그러니까 기준선이 y는 x야. 요 위를 돌아다니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k, k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기울기는 요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의 직선의 기울기는 2인 거야. 지금 2x-k인 거니까. 어쨌든 이 밑에 있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도형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해냈어. 위에 거는 그냥 간단한 원이잖아. 그럼 이제 문제를 해석해 보자.
만나야 된대. 두 개의 도형이 만나야 된대. 원이 하나가 이제 단위원이 반지름이 일자리고 중심이 원점인 이런 단위원이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 지금 꺾이는 점이 y는 x 위에 있지. 여기에서 이렇게 꺾인다. 당연히 만나지. 여기에서 꺾여도 만나지. 그러니까 어디? 여기 1,1이라고 1,1이면 이게 조금 더 기준이 이런 너무 막 그렸네. 1,1이 한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y는 x.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가 이게 한계치 아닌가?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만나 안 만나? 여기 K가 여기 있다 그러면 원과 만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만나는 마지막 그림이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이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아래쪽에서 만나는 마지막 그림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한 이쯤에 있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눕고 기울기가 2짜리인 이런 직선이니까 만나잖아요. 이 원과. 그지? 근데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올 때는 어느 순간이 마지막일까? 딱 기울기가 2이면서 이 원과 만나는, 마지막으로 접하면서 만나는 이 상황이겠지. 이거보다 K가 밑으로 더 내려오면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가 없지. 이거보다 더 내려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원과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가 각각 어느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마지막 부분이 윗부분에서 만나는 마지막 부분, 아랫부분에서 만나는 마지막 부분이 각각 이렇게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K가 양수니까 이게 양수니까 가장 큰 값이 나올 거고 이게 음수니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지.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에서의 K 값을 구해내면 돼. 근데 여기는 금방 나오지. 요 놈은 K 값이 얼마야? 여기가 지금 1하고 1이잖아. 1,1이잖아. 그러니까 K 값이 1인 거고 밑에 상황은 지금 이 직선 K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 그러니까 Y는 2x-k 플러스 k 결과적으로 2x-k 요 놈인데 요 놈하고 이 원이 어떤 순간? 접하는 순간. 그럼 일반형으로 바꿔놓자. 그리고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k 마이너스 k인데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절대값 k가 루트 5가 되는 순간 k는 뿔마 루트 5인데 k가 음수인 상황이잖아.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루트 5. 각각 최대와 최소가 나왔지.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에 있을 때 이 원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럼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뭔지 다 나왔지.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야. 각각 제곱의 합은 뭐 1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루트 5 제곱하면 5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6하고 답이 나와버린 거야. 자, 두 문제를 해결을 했고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후다닥 해결하고 빠르게 마칠게. 세 번째 문제. 이거 왜 뒤에 이렇게 묻지? 내가 너무 눌렀으나? 자, 세 번째 문제. 오히려 이 세 번째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거 뭐냐라고 여기다 코멘트를 달아놨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장난을 쳐놓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해놨는데 잘 봐. 이렇게 반원이 있어. 반지름이 1짜리. 반지름이 1짜리인 반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름이 A고 여기 이름이 B야. 근데 C는 어떻게 잡냐면 AC랑 AB랑 수직이래. 그러니까 이 AB에 대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AC의 길이는 AB의 절반이다. AB의 길이가 2니까 딱 1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놓고 보면 딱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여기가 C인 거야. 지금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지금 길이가 1이고 그리고 D의 좌표는 이 길이의 2분의 3 곱한 거래. 그럼 얘가 2니까 여기는 3만큼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간 거지. 뭐 한 이 정도에 찍을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D가 있는 거야. 자, 그래 놓고 P라는 점이 이 위를 돌아다니는데, P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요렇게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다각형, 이게 몇 각형이니 지금?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오각형의 넓이의 다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래. 근데 이거를 이 다각형을 직접적으로 넓이를 구하겠다 하면 이 문제는 산으로 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 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 선생님은 그냥 문제를 읽자마자 어이 장난쳐놨네, 얘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야. 어차피 지금 AC의 길이와 BD의 길이는 고정이 돼 있고 AB의 길이도 고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사각형 ABDC는 넓이가 고정이 돼 있어. 이 넓이는 얼마야? 뭐 다 사다리꼴이니까 1 더하기 3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 이건 뭐 약분되니까 넓이가 4지. 결국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다각형, 오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 사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뺀 게 파란색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가 나오려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일 때야. 그러니까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다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결국 뭐랑 똑같아? 삼각형 CPD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하고 동일한 순간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자는 거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자, 근데 이 삼각형도 잘 보면 CD의 길이는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 P에서 이 직선 CD에 이르는 거리가 바로 높이에 해당되는데 이게 가장 짧은 순간이 언제냐 하는 거지. 이것도 선생님이 특강에서 다 선생님이 최대 최소 해가지고 원과 직선의 뭐 최대 최소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놓은 개념인데, 자,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여기다 옆에다가 살짝 봐볼까? 원이 하나가 있어.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이 직선 위에 있는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가 되는 부분은 언제야? 여기 중심에서 요 직선의 수선의 발을 딱 내려가지고 여기가, 그지? 요 점이 이르는 거리가 제일 짧지. 왜냐하면 옆에 있는 점은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 점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지, 옆으로 가면. 그러면 이 문제도 어떻게 됐을 때 지금 여기 중심에서 얘도 사실은 반원이지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이 교점, 여기가 바로 P일 때가 이 삼각형이 최소가 되고 그 순간에 이 사각형은 최대가 되는 거야. 다각형은. 이해돼? 그러면 사각형 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잖아. 삼각형의 최소값의 넓이를 빼면 다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삼각형, 여기 P를 여기다 잡고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돼. 근데 여기 길이는 얼마니? 여기가 지금 2고 여기 길이도 2니까 얘는 2루트 2야. 그럼 높이만 찾으면 되잖아. 2루트 2 곱하기 높이, 거리라고 봐도 되고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까지. 이게 지금 최대값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높이만 찾으면 돼. 여기 길이가 얼마냐고. 결국 이제 좌표축을 도입을 해보면, 좌표축을 어디다 도입할까? 여기를 원점으로 둘까? 여기를 원점으로 둘까? 그냥 쉽게 그냥 여기를 원점으로 둘까? 선생님 원래 이렇게 안 했었는데. 그럼 여기 좌표는 1,0이잖아. 그럼 여기 좌표는 0,1이고 여기 좌표는 2,3이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기울기는 2분의 2, 1이고 y절편 자체가 1이니까 그냥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른 거리에서 반지름 1만 빼버리면 이 짧은 h 길이가 나오겠지. 이해되나? 그러면 1,0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얼마지? 루트 2분의 1, 0 대입하면 2. 결국 루트 2네. 그지?
그러니까 루트 2 h는 얼마인 거야? h는 루트 2 빼기 1이 바로 이 높이의 최소값,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나오는, 동시에 이 파란색 다각형의 넓이는 최대가 되는 순간이겠지. 그래서 문제의 답이 다 나왔어. 4 빼기 2 루트 2 곱하기 얼마?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까지. 그럼 요거 약분, 그지? 그리고 4 마이너스 2, 그리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인데 여기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루트 2. 결국 문제의 답은 2 플러스 루트 2인 거야. 설계를, 전략을 세웠고, 파란색 넓이의 최대값은 이 빨간색,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가 되는 순간이다. 최대가 되는 순간.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으러 간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문제의 답은 2 플러스 루트 2. 2번이 문제의 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세 문제를 다 완료를 했어. 20분이 안 넘은 것 같은데 선생님 느낌엔 일단 원과 자치 첫 번째 세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할게. 자, 여기까지.